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외국어는 엄마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 미니 특강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못 꺾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표 영어 교육으로 아주 악착같이 해야 되는 엄마들을 제가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 여자들 대단하다, 지독하다, 너무 대단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난 엄마표 못해 하시는 분들의 10중 9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난 저렇게 못해. 저렇게 하는 여자들 대단해 라기보다도 지독해. 난 저렇게 못해. 못해. 그냥 학원 보내면 됐지. 저 여자들 시간 남아 돌아서 저래.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카페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 혹은 신입 회원분들도 야, 여기 여자들 미쳤어. 대단해. 난 저렇게 못해. 야, 영어 하나도 하기 힘든데 난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얻어낸 결론이 있어요. 본인이 엄마표를 진짜 해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본인이 엄마표를 차근차근 해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자기 아이의 실질적인 수준, 진짜 찐 수준. 우리 아이는 진짜 이 정도야. 그리고 자기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파악을 가장 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작전과 플랜을 짜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내가 이끌어갈지를 감을 잡게 돼요. 근데 엄마표를 아예 하나도 하지 않은 엄마들은요, 그냥 좀 하다가 때려치기도 잘하고 학원을 보내도 학원도 잘 옮겨요. 왜? 학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실이 안 맺어지면 바로 내치고 또 옮기고 학원을 캥거루족처럼 막 메뚜기족처럼 다니게 되고 굉장히 심하게 팔랑귀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저러면 그런가? 저 여자가 저러면 저런가? 왔다리 갔다리도 잘해요. 왜? 자기 줏대가 없다는 것은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아이 파악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산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우리 아이는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작전도 잘 짜고 학원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줄도 알고 자기 아이에게 가장 잘 들어맞는 최적화된 교육법이나 어떤 플래닝을 잘 짜요. 근데 엄마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표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아이를 가르쳐 준다 해서 엄마끼리 학원 다니고 엄마끼리 우르르 모여갖고 스터디하고 엄마가 막 스터디에 더 열 올리고 아이는 방치하고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공부를 죽어라 해갖고 아이를 가르친다? 공부를 왜 지금 해? 내 아이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와서 한다고요? 공부는 여러분들 초중고 때 하셨던 걸로 아이를 가르쳐셔야지 왜 내 아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엄마가 공부를 죽어라 한다. 밤을 새서 한다. 엄마표는 전투적으로 하는 순간 너무 빡세게 아이를 돌리는 순간 실패 100%예요. 빡세게 하고 싶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고 싶지만 그 야욕을 다 숨기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아이한테 재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얼굴이 다 굳어져요. 다 화가 나 있고 열이 받아 있고 열받아 있고 분해서 빨리 뭔가 슉슉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멍청이 같고 모질이고 막 답답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엄마표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표는 아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현진이를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막 따라하고 막 신나게 했을 때 진짜 나도 천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학교 가서는 한국식 완전 주입식으로 필기시험 보고 이런 거가 아이가 빛을 발하지 못했죠. 공부를 잘 못했거나 뭐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저도 막 답답하고 애가 막 산만해 보이고 심지어 어느 것까지 속이 상했냐면 현진이 같은 반 친구의 노트를 보고 기절했어요. 무슨 우리 고등학교 때 노트처럼 노트 필기를 너무 애들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노트 필기라는 게 없고 책에 필기 하나도 해온 게 없어. 그거조차도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답답하고 맹구고 순딩순딩 바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 쥐어받고 막 학원으로 내쳤다라면 오늘날의 현진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1, 2학년 때 다른 아이들은 미국 교과서 6학년, 7학년, 8학년 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얘는 막 신데렐라나 뭐 이런 뭐 이소부화 갖고 와서 읽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자체가 안쓰럽고 러블리하고 눈물이 나고 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몇 년 늦으면 어때? 초등 6년 동안에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나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처음 시작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신을 빠딱 차리고 되게 느리게 나가고 다지고 다졌어요. 대신 작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짰죠. 오케이, 미국 교과서 그레이드 K를 초 1, 2, 3 동안에 나는 다 마스터링 시킨다. 그레이드 K에 해당되는 레벨드 리더스, 픽션, 넌픽션, 사회 지리 같은 거 미국에서 총 공수해와. 다른 여자들이 뭐 6학년, 7학년 거 뭐 무슨 뭐 한다 그럴 때 나는 K하고 레벨 1 것을 아이랑 1,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즐기면서 신나게 read aloud,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아이랑 외치면서 나는 차분하게 내 갈 길로 갈 거야. 사회, 미술사, 세계사, 과학, 수학도 그레이드 K 문제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영어로 수학된 거 많이 풀고 책 많이 읽어줬어요. 한글책이나 영어책 엄청나게 읽어주고 남는 시간에는 다 다계국어, 단어나 기초 회화, 아주 인사말 같은 것만 신나게 외치고 양을 되게 적게 했고요. 왜냐면 양을 많이 하는 순간 애가 계속 못 쫓아오고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이게 장기간 앞으로 한 20년 싸움일 텐데 공부라는 것을 얘가 지금 1년 안에 벌써 이 양에 질려버리고 지친다면 얘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또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초등 2학년 때까지 그레이드 K나 E를 가지고 했더니 초등 2학년 때 이미 이제 얘네 반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걸 하나에 뭐 수학의 정석을 푸내는데 귀를 닫았어요. 왜? 아니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을 고1 때 했는데 이게 뭔 일인고. 나아가야 될 진도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 학교 성적 진짜 100점 받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탁탁탁탁탁 진도 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 기초 쌓기에 올인하겠다 하면 6년 동안에 레벨 바이 레벨 와이드하게 책을 읽고 코스북을 레벨 바이 레벨 계속 푸는 연습, 하루 5코풀 4코풀 5분씩 푸는 연습을 갖고 이것만 6년 내내 한다면 중학교 때부터는 많이 아이가 달라져요. 사실 중학교 때 가서도 늦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중1, 2, 3을 가르쳤는데 중딩생인데 너무 많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한 초등 3학년 거서부터 내밀면서 야 초등 3, 4학년 거부터 우리 시작해보자. 왜? 초 1, 2거는 애들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초 3, 4, 5, 6을 중학생 애들은 참 빠른 속도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엉덩이 힘도 무겁고 이해력이 빠르고 암기력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 3, 4, 5, 6 거를 중 1학년, 2학년 동안에 많이 따라잡으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를 같이 병행해 나갔을 때 한쪽에서는 기초를 계속 학원에서 잡아주거나 집에서 잡아주거나 그리고 한쪽에서는 학교 진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중3 때 겨우 따라붙는 애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단지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의 레벨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 미니 특강 오늘 첫 번째는요. 모든 아이의 외국어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 어떤 아이도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다계국어에서 더욱더 빛나는 말이겠고요. 영어에서도 항상 기초 한 줄, 두 줄, 세 줄서부터 시작해야지 신이 나고 재밌고 이 정도야 할 수 있어 하면서 나가지 빡센 거서부터 같이 시작하면 이 한 문제 한 문제 책 한 줄 한 줄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하면서 일단 재미가 다 사라져요. 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미 같아요. 우리가 매력적인 남자가 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남자도 있겠지만 웃기고 재미있고 약간 볼수록 매력있고 막 끌어당기는 그 마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영어 강연으로 치면 여러분 그랬습니다. 영어 교육을 이랬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강렬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재미있듯이 아이들도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극. 근데 이게 학원에서는 자극이 생길 수 없어. 선생님은 진도를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웃지도 않고 다음 나가지만 엄마는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 와우, one more time, alright 뭐 해가면서 아이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는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해도 엄마표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1대1 개인 교습, 과외, 뭐 학원 다 좋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이랑 같이 뭐 가르치려고 폼은 잡지 마시고 리딩할 때 같이 옆에 있다든지 같이 together reading을 한다든지 한 줄씩 서로 읽는다든지 숙제할 때 같이 봐주기라도 한다든지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대한민국 아이들은 서서히 엄마가 그러면서 손을 뺄 때까지 살짝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내 아이를 믿습니다. 아이가 알아서 냅뒀어요. 냅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냥 애들은
띵까띵까 해요. 엄마가 함께 너랑 하고 있어. 걱정 마. 너 외로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주지 않는 이상 몇 시까지 해? 32페이지까지 영어 풀어. 영어 오늘 2권 읽어. 죽어도 안 읽어요. 타이거 우즈처럼 천재적인 애도 지금도 코치가 필요해요. 자기 할 때 옆에 봐줘라. 옆에서 칠 때 봐줘라. 그 사람이 코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도 코치가 왜 필요해요? 그냥 옆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내가 계속 규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누가 있어도 엄마표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함께 해주고 엄마가 같이 공감해주고, 아 이건 좀 우리한테 너무 벅찬데 학원을 다녔는데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해오지? 하면서 아이를 관찰해주고 아이랑 공감해주고 숙제할 때 같이 있어주고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아이의 평생 실력을 만드는 엄마표 영어 교육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영어 실력. 첫 번째는 목적의식을 갖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나는 파리다, 프랑스, 독일이다, 오스트리아다. 나는 진짜 글로벌하게 갈 거다.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고 남들 하니까 한다. 이건 하다가 다 그만둬요. 두 번째, 함께하기. Together 외국어 공부, Together 영어 공부가 엄마표 영어 교육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 같이 읽는 것, 같이 듣는 것, 같이 외치는 것. 이것이 엄마표 영어 교육의 함께하기 교육의 포인트예요. 오늘의 이 필링 그대로 신나는 노래 몇 번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 바로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입니다. tie 하면 이제 꽉 매다. yellow ribbon, 노란색 리본을 around의 줄임말 round. 어디 주변에다가 둘레에다가 old 하면 이거를 발음을 일부러 안 해. 그래서 all 이런다고. OLE. 이게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 실은 old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나랑 크게 한 소절씩 크게 외치는 겁니다.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I've done my time. 두의 이제 PP형이죠. I've done my time. 시간 다 채웠다. 형기 다 채웠다. 복무기간 다 채웠다. I've done my time. I've done my time은요, 여러 곳으로 많이 써요. 뭐 유학생활 현진이가 내년이면 끝내고 돌아오겠죠. 영국에서. 그럼 Mom, I've done my time. 그러면 학업 다 채우고 돌아옵니다. 복무기간, 군대 뭐 3년, 2년 다 채우고 돌아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I've done my time. 형기 다 채웠다. 어떤 해야 될 거를 다 채웠다는 건 I've done my time. 자, 그런 다음에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이제 무엇이 내 것이고 what is mine, what isn't mine. 요거를 그냥 합쳐서 what is and what isn't mine. 더 줄여서 what is and isn't mine.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건도 이게 내 거야, 남의 것이야. 지를 기다리는 와이프가 물건은 아닌데 여기서 what is and what isn't mine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편이고 내 편 아닌지 이번에 내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낼 시간이야.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이 부분. If you received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If 만약에 you received my letter, 당신이 내 편지 받았다면,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Telling you I'd soon be free. 내가 곧 추록하게 될 건, 라는 편지를 당신이 받았다면 Then you'll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이러죠. 그러면 당신은 then, 그렇다면 you will know just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just 정확하게 할 겁니다. If you still want me. 당신이 날 정말 원한다면. 내가 출소할 거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이 그 편지 받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신이 나 진짜 계속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If you still want me. 그러면서 만약 떡갈나무 고복에 리본이 달려있지 않다면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이렇게 되죠.
stay on the bus. 버스에 그대로 머무르겠다. stay 하면 머무르죠.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버스 타고 지나가겠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큰 종류의 버스, 배, 보트, 비행기, airplane 이런 거 할 때는 다 뭘 쓰냐? 전치사 on을 써요. on을 써. 그래서 get on the bus, get on the airplane, get on the boat. 그래서 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stay on the bus 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에 계속 타 있을 겁니다. 뭐 타다 할 때 get on the bus, get on the airplane, get on the boat 이렇게 좀 큰 거. 근데 작은 자동차, car, 자동차에 차다. get on the car 이러지 않아요. get in the car. 이건 작을 때. 택시도 좀 작죠. 그러면 get in the taxi. 그래서 get in the taxi, get in the car. 그런데 커다란 버스, 비행기, 보트 이건 get on the airplane, get on the bus. 아시겠죠? get in은 작은 거, get on은 큰 거. 그래서 I'll stay in the bus가 아니라 난 계속 버스 탈 거예요로 해석을 해요.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우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put the blame on me.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stay on the bus.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불러볼 거예요. 같이 불러보면 확실히 확 와닿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가사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되게 많은 표현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평기 맞췄다, 복무 맞췄다, 학업을 다 맞췄다, 몇 년간 반드시 채워야 될 연수를 다 채웠다 했을 때는 I've done my time, I've done my time. 특히 제대할 때도 이 말 많이 쓰거든요. I've done my time, I've done my time 배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버스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큰 사이즈의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get on the airplane, get on the bus, get on the boat, get on the ship. 근데 작은 자동차를 탈 때는 get in the car, get in the taxi. 와인 마시면서 라방으로 힐링했다고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verybody, bye bye.